야, 검단 신도시 좋네. 저기요. 아, 네. 숫자에 상당히 좀 강하실 것처럼 생기셨는데 혹시 직업이 네. 직업이 세무사. 역시 내 육감이 맞았어. 그런가요? 혹시 근처에 사무실이 있으신가요? 예, 여기 바로 근처에. 바로 근처예요? 네, 바로 근처. 저 사무실 구경도 좀 할 겸 오늘 세무 관련해서 좀 지식 조금만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완전히 다까지는 어렵고 어느 정도 풀어드리는 정도. 네. 요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 검단 세무사가 이렇습니다. 이런 알짜 정보를 오늘 1부만 맛배기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맛배기. 안내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사무실 건물이 이 건물인가요? 네, 이 건물 3층에 있습니다. 3층. 와, 건물 되게 깔끔하고 좋네요. 다 신축 건물이어가지고. 여기인가요? 네, 여기가 제 사무실입니다. 조남이 김현우. 네, 김현우 세무사. 네. 기대해 주십시오. 사무실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신도시 쪽에 위치해 있는 사무실이고요. 네. 가리는 일은 딱히 없고 주력으로 하는 거라면은 저는 이제 재산세 쪽도 가리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 이런 거 다 맡고 있고 근처에 세무사 사무실에 이런 양도 같은 걸로 상담하면 거절하는 사례들이 조금 있는데 저희 사무실은 다 제가 직접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상대적으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세무사님 만나기 쉽지 않죠. 일단 제가 오늘 온 곳이 검단신도시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 인천 북부 법원, 네, 법원. 검찰과 이제 앞으로 여기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거 시설부터 주변 인프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검단 신도시에 특히 거주를 하시거나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자영업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기도 하는데 네. 전지적 세무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입장에서 사업이 좀 잘 되는 것 같으신 분들의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있죠. 친절하신 분들이 좀 잘 돼요. 이게 아무래도 재방문을 이끌어내려면 그러니까 고객에게 좋은 그런 기분? 내가 돌아갈 때 물건을 하나 구매하더라도 한 번 더 여기 와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고생하시더라도 1년, 2년 지나가시면서 점점 성장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자영업이 많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또 의외로 이렇게 매출액이 많이 늘어난 사업장들을 보면은 사장님들이 저한테도 되게 친절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당연히 고객분들한테도 친절하실 거예요. 그런 사업장들은 상대적으로 좀 잘 되시는 것 같다. 장사를 하다 보면 저도 사실 예전에 좀 했었지만 가장 그 고객을 위한 근본적인 마인드는 친절함. 그렇죠. 그 부분을 아마 이제 꾸준히 매출 상승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공통점일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돈 1, 2천 원 더 쓰더라도 서비스 좋고 사장님 친절을 잘 해주는데 다음에 재방문율을 높여야 결국엔 자영업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다른 거를 더 살펴보자면은 사장님께서 지출을 상당히 잘 억제를 하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예상치 못한 그렇죠. 금액이 들어갈 때가 많은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특히 인건비 자체를 좀 많이 억제를 하신다. 이렇게 보면 매출이 잘 나오는데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사업장들을 보면은 인건비를 좀 컨트롤을 상대적으로 잘 못하고 계시지 않나. 음식을 만드는 거나 뭔가 주방 일에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아예 주방 이모분을 금액을 들여서라도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잠시 끼어들자면 저도 자영업을 할 때 이 요식업은 기본적으로 주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주방에 대한 그 주권을 오너가 갖고 있어야 맞아요. 어떤 좀 위급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흔들림에 대한 좀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지출액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뭔가 나가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조금 세세하게 컨트롤을 하신다. 인건비를 쓰더라도
중요한 시간대에만 사람을 쓰고 순수익이 많이 남으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상대적으로 부지런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면성실. 네, 인건비를 지출 안 한다는 거는 내가 일을 조금 더 한다는 이야기예요. 매출액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시고 뭐 1분기가 지나실 때마다 막 2배씩 올라가시는 사업장이 계신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게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출근과 동시에 밖으로 못 나가신대요. 식사도 다 안에서 해결하시고 높은 순이익을 가져가실 거거든요. 제가 뭐 세무적인 처리를 비용을 어느 정도 더 얹어서 처리를 해드리지만 웬만하면 조금 메이저 프랜차이즈를 네. 하셔라. 네임밸류가 좀 있는 프랜차이즈를 조금 더 얹어주고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볼 때도 뭐 그렇죠. 1급 네, 맞아요. 브랜드 네. 건설사 같은 위치여도 네. 이 브랜드 아파트와 상대적으로 좀 브랜드가 약한 그렇죠. 아파트를 매도할 때에도 뭐 그 보이지 않는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비슷하게 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반대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오너분께서 내가 근면성실함에서는 뒤지지 않을 그럴 용기와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저는 프랜차이즈로 꼭 안 가셔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발품을 팔고 연구를 하고 자꾸 학습을 하시다 보면 식재료도 어딜 가면 더 좋고 싱싱한 걸 얻을 수 있고 뭐 손님들도 어떤 걸 더 좋아하시고 이런 거를 다 경험을 통해서 밸류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영업에 대해서 모를 때는 뭐 프랜차이즈의 힘을 좀 빌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스스로 일어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부동산과 세무는 뛰어놀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개정안으로 유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오늘 혼인 증여 부분 그리고 상속 증여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 세무사님께서 좀 팁을 좀 전해주시려고 하는데 법령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혼인신고일을 기준 또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안에 증여를 받는다면 요거에 대해서 1억 원을 추가 공제해주겠다. 그러면 기존에는 얼마까지 공제가 됐었나요? 기존에는 그냥 인적 공제라고 해서 자녀 공제 5천만 원까지만 해서 이제 만약에 혼인을 하신다면 그 신랑분, 신부분 각각 1억 5천 정도씩은 증여세에서 공제를 해주겠다. 뭐 이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1억 원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문의가 많아지셔서 그 부동산을 부모님으로부터 뭐 좀 증여를 받으시거나 부동산 구입 비용을 증여받으시거나 할 때 이런 거 관련된 문의가 참 많아졌고요. 그래서 요새 좀 부동산 관련돼서 가장 핫한 주제? 요새 고객님들 거의 오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물어보시고. 그럼 이 부분은 이미 이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올해 1월 1일부터.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게 소급 적용이 2년치가 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안 되시고 부칙에 보면은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라서 2023년 정도에 증여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실 수는 없고 그때 혼인신고를 하셨다면은 약간 출생신고를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출생신고적인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뭐 자녀분들을 이제 출생신고를 하시면 그때에 대해서 뭐 1억 원을 더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지원을 받으셨는데 예를 들면 좀 차용으로 처리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혼인 때 한 3억 원 지원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요거를 아마 저 같은 세무사한테 오시면은 요거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요거를 무상차용이나 유상차용, 그러니까 좀 이자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드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요 부분에서 1억 원의 채무를 좀 감면받는 느낌으로 출생 시기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시점은 이제 자녀에 대한 출생이 딱 되는 그 시점 기준으로 전후 2년. 전후로 2년까지. 전후로 2년. 그래서 만약에 출생신고가 일어났을 때 3억을 미리 지원받았다면은 한 출생신고 기준 한 요때쯤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1억 원의 채무를 탕감해준다. 채무 탕감. 좀 요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상속 증여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개정안 중에 가장 이슈가 된 게 상속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를 무려
뭐 5억 원까지 해주겠다인데, 요게 기존에 바뀐 거를 보면은 원래는 인적공제가, 자녀 인적공제가 1천만 원, 여기서 이제 5억 원까지 상향을 시켜주겠다. 아버지가 이렇게 계시고 아버지 만약에 상속재산이 한 10억 원 가량이 있었다. 배우자는 좀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제외하고 아들 1과 아들 2가 있었다. 이러면은 기존 상속법을 따라간다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2명이니까 2천만 원. 그래서 2억 2천만 원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이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는데, 기존에는 그럼 이 5억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만큼 빠진다면은 이제 5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2억 2천만 원이 아니라 5억, 각각 5억씩 해서 총 12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아버님 재산이 10억 원이 있더라도 12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야 될 상속세 부담이 없다. 익숙한 숫자가 나왔는데 양도세, 비과세 같은 네, 좀 12.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네네. 이런 걸 활용해서 아버님 부동산 가격이 이제 실제로 10억 원이라면 상속세 신고할 때 일부러 이거를 12억 원 정도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높여서 차후에 이제 자녀분들이 이 부동산을 상속받으시고 이 부동산을 양도하실 때 양도소득세를 좀 낮출 수 있는 걸로 상속 컨설팅이 추가로 들어가게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중개사님들이랑 뭐 만약에 한다면 요런 거 금액을 업하는데 좀 컨설팅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 부동산을 양도하실 때 상속을 그냥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요런 가액의 차이를 활용해서 나중에 세금을 좀 절세하실 수 있는 방안으로, 아직은 개정안이라 네. 이거는 이제 내년에 2월에 국회에 넘어가서 확정이 되는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요 금액이 좀 매우 크기 때문에 저희 기존 금액 대비해서는 사실 좀 퀀텀 점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듯이 이런 자산 가치도, 예를 들면 부동산도 계속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세금도 좀 합리적으로 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개정 예상안을 통해서 좀 국민들이 세금을 좀 합리적으로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내년에 개정안을 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거 외에 조금 더 세무적인 팁을 주실 분야가 있을까요? 세무사를 고르는 팁 같은 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바에는 너무 싼 곳은 피하셔야 된다. 명의대여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무장 명의대여 사무실들이 굉장히 싼데, 이분들이 싸게 처리해 주시는 건 당연히 좋아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저희랑 그런 사무장님들의 좀 큰 차이는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거든요. 너무 싼 사무실은 피해야 된다. 이제 두 번째로 하자면은 세무사랑 직접 소통이 가능하셔야 된다. 어쨌든 너무 중요한 이슈가 터지셨을 때는 세무사님이 직접 거래처랑 상담도 해주시고 세무사님이 직접 처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가지는 불만 중에 대부분은 세무사를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통화도 한 번 해보지도 못했다. 요 두 가지 정도 케이스를 좀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 중요한 거는 매출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거기 대비해서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전한 내 이익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네, 너무 좋은 JP와 함께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게 됐는데, 참 좋은 형이고 또 좋은 모임에서 만나다 보니까 당연히 뭐 JP를 통해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제가 금액적인 부분이나 뭐 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편의를 더 봐드릴 거고요. 저랑 JP가 속해 있는 그 공포과 노세에 대한 모임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약간 상대적으로 젊은 한 30, 40대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전문직들의 모임이고요. 뭐 여기에는 노무사님도 계시고 법무사님도 계시고 감정평가사분들도 계시니까 어떤 일이든지 저희들 안에 인프라를 통해서 한 번에 쭉 처리가 가능하시니까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 번에 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응대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단에서 특히 이곳 인근에 계시다면 우리 김현우 세무사님에 대해서 한번 찾아주시면 좋은 세무적인 분명히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니까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아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